자,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자전거에 앉아 우는 것보다 벤츠에 앉아 우는 게 더 낫다라는 구문에서요, 우리가 돈을 영어로 money로 바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바꿔서 이 말씀을 해보시는 거죠. money로 행복을 살 수 없다 하지만 자전거에 앉아 오는 것보다 벤츠에 앉아 오는 게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어인 행복을 영어로 바꿔 보실게요. 행복을 영어로요, happiness 라고 쓰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happiness, happiness. 네, 요 긴 단어가 바로 행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happy로 쓰는 happy라는 단어는요, 행복한 또는 행복하다라는 이 형용사예요. 그냥 행복이라는 명사 형태로 쓰시려면 왼쪽에 보이시는 happiness, y가 i로 바뀌면서 뒤에 명사형 전미사인 ness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만 쓰시려면 happiness라고 하셔야 되고요. 네, 행복하다, 행복한, 뭐 행복하세요 라고 하시려면 y로 끝나는 happy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복을 영어로 happiness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happen이라고 쓰고 happen 이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happen의 뜻은 우연히 일어나다, 발생하다, 생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어떤 운이 좋은 상태로 우연히 발생한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해피니스라는 것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늘 추구하면서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행복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 발생되는 것이지 뭐 돈으로 산다든지 쟁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하도록 움직여야 된다라는 뜻으로 방점을 찍을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happen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생겨난 이 happiness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네,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조건이나 상황 같은 거에서 매여서 뭐 돈이 없어서 또는 조건이 안 돼서 상황이 어려워서 그래서 쉽게 행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내가 행복을 가지고 있는데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행복은 쟁취하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구구절절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은 여러분과 제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 어떤 단어로요? happiness라는 단어로 존재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도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happiness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에 대한 행복, happiness를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자전거에 앉아 오는 것보다 벤치에 앉아 오는 게 더 낫다 해서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바꿔봤습니다. money로 happiness를, 돈으로 happiness를, money로 happiness를 살 수 없다라는 문장에서 두 개의 단어를 바꿔봤는데요. 자, 세 번째 단어를 바꿔볼게요. 살 수에서요, 살의 원형은 사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다의 영어 단어를 쓰시면 되겠는데요. 네, buy를 쓰시고 buy라고 읽으시면 사다의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발음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buy를 buy라고 읽는 이유는요, 이게 원래 영어가 아니라 이 네덜란드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buy, 독일 계통의 게르만이 가장 큰 어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쪽에서 쓰던 단어를 미국 사람들이 지금의 영어로
이제 바꿔서 그대로 갖고 와서 쓴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buy라고 읽으셔야 돼요. buy라고 쓰시고요. 이게 사다라는 뜻인데요. 이 buy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워 보이실 수 있는데 purchase라고 쓰시고요. 네, purchase입니다. purchase. 네, 읽어보세요. purchase. 네, 이게 구매하다, 구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참고삼아 좀 봐주세요. 근데 이 buy하고 purchase는 의미가 같습니다. 둘 다 사다라고 해석하셔도 아무 관계 없어요. 네, purchase도 사다, buy도 사다, 또는 buy도 구매하다, 구입하다 이런 단어로 쓸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buy는요, 간단해서 좋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용어로 많이 씁니다. 대다수가 buy를 쓰지 purchase는 잘 안 써요. 그런데 왜 두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느냐면 buy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재래시장에서 뭔가를 값을 구입하고 돈을 내고 지불하는 것, 네, 그래서 얻는 것, 뭐 그런 느낌이 온다면 purchase는 이 한국말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구매하다, 구입하다. 좀 더 이렇게 세련되고 좀 점잖게 쓰시려면 purchase를 쓰시는 게 낫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콩나물을 사러 갔다 올게 이러시는 것보다도 나 콩나물 좀 구매하고 올게, 구입하고 올게. 네,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백화점에 가시면 뭐 사러 간다는 것보다도 나 핸드백을 샀어 이런 것보다 핸드백을 구매했어 뭐 좀 맞잖아요. 그쵸? 네, 그런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buy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purchase는 백화점에서 쓴다라는 뭐 그런 차이일까?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단어 두 단어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사다가 buy라면 팔다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반대말은 sell을 쓰고 sell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sell. buy의 반대말은 sell입니다. sell의 반대말도 buy가 되겠죠. 같은 말은 purchase. 네, 이렇게 세 단어 꼭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자전거에 앉아오는 것보다 벤치에 앉아오는 게 낫다 해서 세 단어를 바꿔봤습니다. money로 happiness를 buy 할 수 없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지만, 네,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어인 자전거를 보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단어인데요. 자전거는 bicycle를 쓰시고요. 읽어보실까요? bicycle. 네, 이게 자전거입니다. 우리는 같은 단어로요, 간단하게 bike라는 단어도 자주 써요. 두 개의 단어가 같습니다. 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쓰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개만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크라고 쓰시면 좀 범위가 넓어요. 근데 바이시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자전거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bi라고 쓴 buy라고 읽는 이 단어 보이시죠? 이 buy라는 말이요, 라틴어로 숫자 2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두 개, 둘, 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buy예요. 우리는 2라는 숫자를 보통 2, 1, 2 할 때 2를 쓰시는데 라틴어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어죠. 그 단어를 아직도 쓰고 있다라는 사실. 네, 그래서 미국 초등학생들은요, 이 라틴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라틴어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네, 숫자 2는 무조건 2로만 생각해서 buy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라틴어는 존재한다라는 것. 네, 자전거에서 자전거가 바퀴가 두 개잖아요. 네, 그래서 buy를 쓰는 겁니다. 바이크 두 개의 사이클.
네, 사이클은 이제 짧게 줄여서 시클이라고 읽어버린 건데요. 두 개의 둥그런 원이 굴러간다. 그래서 자전거를 bicycle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이를 어디서 정말 많이 쓰느냐면요. 오토바이라는 이 단어에서 바이를 씁니다. AUTO가 오토고요. 자동으로 바이 두 개의 바퀴가 굴러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토바이에서 바이를 실제로 쓰고 있죠. 그쵸? 네, 그런데 오토바이는 영어가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어낸 영어고요. 네, 영어 단어에는 오토바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면 motorcycle를 쓰시고 읽어볼까요? motorcycle. 이게 진정한 오토바이의 영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시거나 또는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네, 뭐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오토바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쵸? 네, what does mean the autobuy를 하고 물어봐요. 오토바이가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때 I'm sorry, motorcycle. 네, 이렇게 얘기를 고쳐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네, 아싸리 처음부터 네, 모터사이클이란 단어를 알고 계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모터사이클, 자전거는 바이시클. 네, 이렇게 바꿔서 쓰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지만 자전거에 앉아 오는 것보다 벤치에 앉아 오는 게 더 낫다라는 구문으로 우리가 영어 단어를 바꿔보고 있습니다. 머니로 해피니스를 바이할 수 없지만 바이시클에 앉아 우는 것보다 벤치에 앉아 우는 게 더 낫다. 우선 한국어로 이걸 누군가한테 얘기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네, 그냥 식사하시다가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또는 뭐 침묵으로 TV를 보시다가 네, 그냥 그러다가 한마디 툭 던지시는 겁니다. 그냥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자전거에 앉아 오는 것보다 벤치에 앉아 오는 게 더 낫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느낌이 오시면 머니로 해피니스를 바이할 수 없어. 하지만 바이스클에 앉아 오는 것보다 벤치에 앉아 오는 게 더 낫지 라고 하시면서 조금씩 모든 단어를 영어로 바꿔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돼요. 게다가 남들이 듣지 않더라도요. 혼자 그냥 말씀해 보시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시오니 내가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아무한테나 이 말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5번째 단어는요. 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 구문에서 2개가 나와요. 울다, 우는 것보다 또 우는 게 이렇게요. 자, 영어 단어는 CRY를 씁니다. 아주 간단해요. 읽어볼까요? cry. 이게 울다, 통곡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사람의 경우에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네, 그런 것을 cry라고 하죠. 아기들은 뭐 잠잘 때라든지 밥 먹을 때 빼고 입이 열리기에만 있으면 시시때때로 cry 하죠. 그죠? 아주 짜증날 정도고요. 네, 그리고 조금 크면은 막 징징거리기도 하고 그것도 cry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그 언어나 몸짓 언어 뭐 이런 거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cry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는 또 어른이 되면은 감정을 절제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cry는 줄어듭니다. 이거는 여담이긴 합니다만 남자의 경우에는요. 그 태어나서 딱 3번 cry 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남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수치스럽고요. 치명적인 약점을 찔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3번 울어야 돼요. 태어나서 1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1번, 네,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1번.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또 저기 그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네, 자, 남자 화장실 칸막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성용 소변기예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꾸 이제 여기저기다 깔게 되니까 그렇겠죠. 그죠?
자, 저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cry라는 단어를 2번 이용해서 오늘의 이 구문을 바꿔보실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